당신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당신을 감사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들과 며느리에게 과소평가된 후 상황을 반전시키기로 결정한 할아버지 프란시스코의 놀라운 이야기를 배울 준비를 하세요. 이 영상에서 그가 어떻게 굴욕을 강력한 복수로 바꾸었고 그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야기의 존엄성을 회복시킨 유산을 창조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세요. 프란시스코의 여행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를 갖도록 영감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그의 할아버지 프란시스코는 집안에서 항상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역할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그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유산을 남겨야 할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모아 그는 자신의 생계뿐만 아니라 많은 추억을 상징하는 작은 건물을 팔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아내인 도나 헬레나와 함께 꿈의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늘 지원해왔던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계시는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그의 아들 리카어도와 며느리 루이서는 자신이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경멸적인 표정을 교환했지만 프란시스코는 자신이 인생에 제공할 것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경멸. 아들 리카르도는 항상 아버지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현대 세계가 가져온 수십 가지 혁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프란시스코가 매각을 발표하자마자 리카어도와 그의 아내 루이서의 경멸은 명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계속 이어가라고 주장했던 오래된 전통을 비웃으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루이사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자신을 이용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속고 있다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존경심 부족으로 인해 프란시스코는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누워서 아내와 함께 여행하고 새로운 장소를 보는 꿈을 꾸던 아름다운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은 그를 강화시켰고 그는 아들의 무관심이 자신의 내면을 파괴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굴욕감. 그 후 몇 주 동안 프란시스코는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카어도와 루이서는 마치 그들의 존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더 멀어 보였습니다. 일부 가족 모임에서는 프란시스코가 재산 없는 노인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끊임없는 굴욕은 견디기 어려웠고 그의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프란시스코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존엄성은 소유물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방식에 따라 정의된다는 점을 평생 동안 배웠던 교훈을 기억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의 지능과 자원을 사용하여 오랫동안 자신의 흔적을 남길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복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결정. 프란시스코는 그 후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건물과 그 전체 유산을 리카르도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유언장을 공식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건물을 판매하는 것이었지만 가족에게는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시의 문화 공간 개발을 꿈꾸는 사업가에게 그것을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각 당시 프란시스코는 마침내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는 그와 도나 헬레나는 브라질을 여행하며 영감을 주는 곳을 방문하고 수년간의 희생으로 인해 금지되었던 꿈을 실현했습니다. 사업가가 건물을 인수한 후 그는 프란시스코의 진정한 유산이 도시 전체에 퍼져 모든 사람에게 문화와 예술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존엄성과 존경의 모범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사랑과 존경이 돈보다 더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상한 구매자. 건물 매각이 완료되자 프란시스코는 자유와 새로워진 느낌을 간신히 억누를 수 있었습니다. 그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가는 마치 신선한 공기처럼 할아버지의 삶에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조아우였고 그는 대담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아우는 건물을 문화센터, 즉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 예술, 음악,
연극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주왕을 만나자마자 즉각적인 호감을 느꼈습니다. 조아우에게서 뿜어져 나온 열정은 그와 도너 헬리너가 공유했던 옛 꿈을 되살렸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자리에 앉았고 곧 새로운 공간의 잠재력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꿈을 꾸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왕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 건물을 잘 활용한다면 자신의 삶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에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활동 중인 할아버지, 프란시스코는 이 새로운 단계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문화센터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왕이 지역사회의 필요사항을 이해하도록 도우면서 회의 계획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 경험과 오래된 건물에 대한 지식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또한 자신의 이야기와 전통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배우고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임을 가질 때마다 그의 열정은 커졌고 동시에 그의 내면에는 새로운 목적의식이 일깨워졌습니다. 그는 굴욕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산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리카르도와 루이사는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만들어낸 긍정적인 영향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결정과 제정신인지에 대해 계속 의문을 품었지만 프란시스코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건물 변경, 조아우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면서 건물의 첫 번째 구조적 변경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오래된 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것은 건물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자신의 재탄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친구와 이전 이웃을 초대하여 작품을 보기 시작했고 그가 만나는 모든 시선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문 중 한 번은 도너 헬리너를 만났는데 그는 장소가 변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 새로운 공간의 일부가 되어 그들의 추억과 전통을 기념하는 전시회와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이에 도시에서는 새로운 문화센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프란시스코와 도나 헬레나는 그것이 지역사회에 가져온 변화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인정과 포용의 만남의 장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경고. 어느 날 프란시스코는 편안한 대화를 나누던 중 가장 친한 친구인 호세에게 새로운 문화센터의 발전에 대해 말했습니다. 프란시스코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지만 호세는 그에게 가족의 반응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당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죠? 프란시스코는 웃었지만 마음속으로 무게가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불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애쉬요 호제이는 또한 리카어도와 루이서가 재산 복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도시에서 들었으며 프란시스코가 더 이상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찬물이 담긴 양동이 같았지만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미 경멸의 그늘 아래 살았으며 삶이 그를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장으로 이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위협을 느끼는 대신 그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결심했습니다. 건물이 매각된 후 가족들 사이에는 이상한 일이 맴돌았습니다. 그때까지 가족 모임의 주인공이었던 리카르도와 루이사는 이제 부차적인 역할을 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화는 할아버지와 도너 헬리너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프란시스코는 가족에게 전망이 부족하여 자신이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방문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버림받은 느낌이 뚜렷했고 할아버지는 이제 존재했던 연결을 회복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행 중에 그와 헬레나는 가족의 순간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그로 하여금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해 증오심을 염두에 두었지만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리카르도와 루이사는 아버지의 상황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날이 갈수록 긴장감이 고조됐다. 루이서는 할아버지를 추적하여 건물 매각을 취소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왜 그들이 더 이상 가족이 좋아하는 것이 아닌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라고 그는 좌절감에 말했습니다. 리카르도는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동시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프란시스코와 접촉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수치심과 자존심이 장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부심, 모두의 관심을 받고도 무관심하게 대했다는 수치심. 사실 리카르도와 루이서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화해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거리를 유지하여 상처가 지속되도록 할 것인지. 리카르도와 루이서 사이의 열띤 논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커졌고 프란시스코는 계속해서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프란시스코는 자기 발견의 여정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그는 인생이 엄청나게 풍요로워졌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관계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코가 도나 헬레나와 나눈 모험 이야기마다 그의 눈은 빛났고 그의 행복은 전염되었습니다. 한편 집에서 리카르도와 루이사는 단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어 했던 할아버지와는 더욱 멀어지는 논쟁에 빠져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신이 느꼈던 경멸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리카르도와 루이사의 감정이 서서히 변하고 있지만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들의 행동이 아버지가 그들 없이 살기로 결정한 이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프란시스코의 부재는 그들의 삶에서 점점 더 뚜렷해졌고 그들은 아버지의 지혜와 경험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반성하는 동안 프란시스코는 자신의 역사와 도시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조명하는 문화 공간을 만드는 데 전념했으며 이는 그가 여행 중에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그는 유산을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추억과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결코 잊지 않는 할아버지는 마음속에 계획을 세웠고 그것은 곧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기로 결심한 프란시스코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건물 매각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는 작은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평선을 바라보며 아들과 며느리가 경멸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존경의 싸움에서 그들의 승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프란시스코는 그들을 당황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이 조용한 복수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과 가능한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비밀리에 오랜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대화와 숙고 끝에 프란시스코는 마침내 새로운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도시를 활기 넘치는 문화 중심지로 변화시키려는 꿈을 꾸었던 사람은 파울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프로젝트를 신뢰하는 누군가의 열정으로 파울로는 감히 프란시스코와의 만남에 나섰습니다. 대화에서 프란시스코는 건물 매각을 넘어 예술과 문화, 학문이 결합된 공간을 제안하며 포부를 밝혔다. 노인의 지혜를 깨달은 파울로는 건물을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에 흥분했습니다. 그의 제안에는 극장, 미술관, 심지어 지역 도서관까지 포함됩니다. 프란시스코는 이 기회를 건물에 새로운 모습을 부여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에게 뺨을 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보았고, 이는 자신이 노인 이상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임을 증명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옆에 둔 프란시스코는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대규모 이벤트를 비밀리에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센트로 더 아어츠 프란시스코라고 불리는 새로운 문화 공간의 개관식을 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비밀리에 준비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에 초대장 발송부터 공간 장식까지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다. 그는 자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수년에 걸쳐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운 사람들을 초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가 아직 일하던 시절의 오랜 친구, 센터 설립으로 혜택을 받을 예술가와 지역 사회 구성원도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모든 사람이 가족의 멸시를 이겨내고 마침내 기념되기 시작할 그의 유산에 대한 침묵의 승리에 대한 증언인 이 순간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프란시스는 자신의 음모를 침착하게 조율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품위와 지혜가 어우러진 복수이다. 파울로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참여로 프란시스코 예술센터는 곧 실현될 꿈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아버지가 더 이상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계속 생각하는 리카르도와 루이사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때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 발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취임식 날 밤에 아들을 초대하여 예술의 중요성과 전통에 대한 존중에 대해 강연하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모든 사람, 특히 그의 가족에게 진정으로 가장 귀중한 유산을 지닌 사람, 즉 변화, 수용, 사랑을 믿는 사람의 커다란 아이러니를 밝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프란시스코와 도나 헬레나는 자유롭게 여행하고 브라질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해변 여관 중 한 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친구는 리카르도와 루이서가 건물 매각과 그 건물을 구입한 새로운 사업가에 관해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두 사람은 곧 그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프란시스코 안에서 감정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에게 보인 배려심 부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정에 대한 경멸도 기억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자신을 직시하고 매각 결정 뒤에 숨은 진실을 밝히려는 열망을 일깨웠는데 이는 단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과 존중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도시의 기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구입한 사업가는 고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프란시스코는 오래된 건물을 활기찬 문화센터로 탈바꿈시킬 개조 과정을 열정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한편 경멸의 거품에 갇힌 리카르도와 루이사는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다고 믿고 새 주인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프로젝트 전체의 이면에는 물질적 소유를 뛰어넘는 유산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들은 점점 더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를 알고 있던 할아버지는 이제 개입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건물의 새로운 주인을 알아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의도와 유산에 대해 더 많은 거리감과 오해가 생기도록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개를 약속하는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회의는 흐린 오후에 열렸으며 프란시스코는 리카르도와 루이서를 새로운 문화센터를 방문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건물 매각이 그와 도너 헬리너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에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 가까이에서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못해 두 사람은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길 바라면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입장하자마자 수십 명의 관계자들이 준비 중인 작품과 전시를 감상하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리카르도와 루이서는 변화에 당황했고 조금씩 아버지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이 한창이던 프란시스코는 유산의 중요성과 소유물 없이도 사회에 긍정적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인식의 틈처럼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한 무리의 예술가들이 새로운 문화센터에서 브라질 문화의 본질을 반영하는 음악과 춤을 선보이는 공연을 시작하면서 개시의 소음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전에 없던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에 감동받은 프란시스코는 아들과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의도를 설명했다. 그는 매각이 포기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한 형태이며 존중, 사랑,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 살아남은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증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청중은 할아버지의 말에 열렬히 박수를 보냈고, 리카르도와 루이사는 충격에 빠져 아버지의 약점으로만 보았던 것이 사실은 건축의 건설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더 의미 있는 미래. 그 대결은 단지 소유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 소유물을 넘어서는 가치에 관한 것이었고, 그 순간 할아버지는 마침내 자신의 메시지가 자녀들의 마음에 닿아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가족. 건물 매각 후 몇 주는 프란시스코에게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취한 각 단계가 자신을 굴욕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해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새 집의 창밖을 내다보며 밖에서 삶이 고동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노인들은 인생의 즐거움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목적을 재발견했기 때문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나 헬레나와 함께한 여행의 추억은 그들의 화신의 형태를 어떻게 존엄과 존중으로 선택했는지 생각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경험, 그가 알고 있는 모든 미소, 모든 애정의 몸짓이 시간과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무관심에 저항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평생 동안 받은 가르침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남자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성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민과 존중은 진정한 부를 뒷받침하는 기초였습니다. 그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연대의 유산을 남긴 단순한 사람들에 관해 손자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프란시스코는 지역사회의 젊은이들과의 만남이나 손주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진정한 유산은 사랑과 존중으로 구축된다는 것을 보여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항상 프란시스코의 삶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그를 지지해준 도너 헬리너와의 관계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주축이었으며 건물이 팔린 후에도 오랜 세월 함께 해준 고마운 마음이 그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프란시스코는 자신과 그녀의 가족에 대해 느끼는 사랑이 물질적인 것 이상의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감정적인 빛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궁금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가족 점심을 준비하고 손주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방문객들에게 집을 개방하고 매 순간을 가족 축하 행사로 바꾸는 등 이 사랑을 더욱 완벽하게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프란시스코는 모범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녀를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사랑이 승리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는 데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가치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환영하는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듣고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무관심보다 더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자신의 마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이해와 존중을 장려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명일. 드디어 건물 매매 서명일이 다가왔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몸 전체가 자유로워지는 느낌으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겪었던 굴욕의 고통을 뒤로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도나 헬레나와 함께 그들은 이제 새로운 성취의 랜드마크가 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프란시스코는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을 느꼈으며 서명이 단순한 금융거래가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재확인하는 행위임을 기억했습니다. 방 안은 서류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에게 그것은 해방이자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사무실에서의 놀라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프란시스코와 도너 헬리너는 리카어도와 루이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예상치 못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매각에 대한 걱정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여전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아들의 초조함을 깨닫고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서명하는 동안 그는 이전에 자신을 얕보았던 가족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방 안의 긴장감이 커짐에 따라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만개한 감정. 이번 계약은 한 사이클의 마지막 이정표였지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을 일깨우기도 했다. 프란시스코는 자신이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불이한 느낌이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석화시켰습니다. 꿈을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의 이해심 부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는 도나 헬레나를 바라보며 그들이 함께 쌓아온 사랑이 어떤 경멸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원한을 이기는 것 외에 한때 가졌던 가족의 단결을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희망으로 인해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깊은 숨을 쉬고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최종 보복. 건물 매각이 완료되자 프란시스코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평화를 이루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보복은 이제 막 시작됐다. 리카르도는 아버지가 자유인이 된 것을 보고 잃어버린 이미지와 권력을 되찾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프란시스코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매우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자신이 변화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코는 수년에 걸쳐 얻은 지혜로 말보다 태도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신뢰가 깨졌으니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프란시스코의 진정한 보복은 직접적인 복수가 아니라 회복력의 예이자 자신의 역사를 다시 쓰는 예가 될 것이며 진정한 부는 물질적인 재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와 진정한 사랑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프란시스코의 삶을 상징하는 추억은 깊고 의미심장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도나 헬레나와 함께 도전에 직면하고 성취를 축하했던 행복한 시절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있는 모든 주름은 사랑과 회복력의 증거와 같았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그 활기 넘치는 가족의 모습과 그의 주위에서 자라나는 손자들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각각의 기억이 그를 형성하고 아들과 며느리의 배은망덕함을 마주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기억은 피난처가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경멸에서 벗어나 정말로 중요한 것, 즉 그를 존경하고 그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여전히 존재하는 사랑과 애정에 가깝게 여행을 계속할 힘을 찾았습니다. 프란시스코의 복수에 대한 반향이 곧 나타났습니다. 건물을 팔고 그의 꿈을 실현한 후 현재 이곳을 관리하는 사업가의 삶은 리카르도와 루이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비전을 지닌 새 주인은 도시 전체의 관심을 끄는 문화 행사를 추진하여 모두가 오래된 건물과 그 새로운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한편 이전에 프란시스코를 경멸했던 리카르도와 루이사는 지역사회가 프란시스코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와 친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었고 이제 대화에서 소외되고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가족 회의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프란시스코의 조용한 복수는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프란시스코는 새로운 문화 프로젝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손주뿐만 아니라 이 공간을 자주 방문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가 과거, 도시, 그의 경험에 관해 말한 이야기는 진정한 삶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고 장로들을 존경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린이와 젊은이들은 그의 주변에 모여서 그가 이야기와 가르침을 나누는 동안 모든 단어를 포착했습니다. 마치 노년에도 여전히 가르칠 것이 많은 할아버지처럼 말입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젊은이들의 열정과 흥분을 관찰하면서 프란시스코는 복수가 단순한 이별을 훨씬 뛰어넘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유산, 즉 지식과 생명에 대한 존중의 순환을 창조하여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가치를 지닌 새로운 세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변화와 그곳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삶을 무시할 수 없었던 리카르도와 루이사가 그 공간을 방문하기로 결정하면서 향수 어린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과거의 메아리와 그곳에서 살았던 추억을 즉시 인식했습니다. 이제 프란치스코가 받는 존경과 존경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후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절망과 질투가 섞인 미지근한 어조로 진행됐고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이전에 무가치하다고 여겼던 그 공간에 자신들을 침입자로 여겼습니다. 그 방문은 그들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과 이제 새로운 현실이 된 것 사이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린 프란시스코는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당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공동체에서 키워온 사랑을 통해 자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한때 자신의 가치를 의심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용서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건물을 팔고 꿈을 실현한 후에도 프란시스코는 자신의 감정이 여전히 매우 혼란스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상처를 입더라도 분노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잠시 반성한 후 그는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과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기억함으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용서란 실수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화해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정신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마음이 가벼워진 마음으로 솔선하여 가족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이제 그의 카드를 테이블 위에 놓고 모든 사람, 특히 리카르도와 루이서에게 그의 의도와 그가 그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앉아서 토론할 수 있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회의 당일 프란시스코는 긴장했지만 결심했습니다. 모두가 모였을 때 그는 미소로 그들을 환영했고 그 과정에서 느낀 점과 느낀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리카르도와 루이서는 진정한 대화가 시작될 때까지 공기의 긴장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가치가 물질적인 재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쌓아온 인간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를 잡았습니다. 의사소통이 재개되면서 모두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성실함에 감동받은 리카르도는 자신의 태도가 이기심과 야망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결코 아버지의 지혜와 경험을 얕보지 말았어야 했음을 인정하고 과거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루이사도 남편과 함께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최우선이어야 하며 물질적인 것이 감정적인 유대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감동받은 프란시스코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보았고 상처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진정한 부는 사랑과 존경, 실수로부터 배우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프란시스코는 자신의 유산이 단순히 재정적 유산이 아니라 배운 교훈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위안이 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멘토가 되어 가족 각자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대의 명분을 찾도록 격려함으로써 진정한 성공은 남에게 베푸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과 연대에 대한 이 새로운 초점은 상처를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가족의 새로운 의미를 창출했으며 이제 서로가 함께 성장하고 번영하도록 도왔습니다.
겸손과 상호 존중이 새로운 관계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건물을 매각한 후 프란시스코는 가족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자신을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꽃 피우기 시작한 새 생명과 함께 그는 인연을 다시 맺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리카르도와 루이사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을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함께 저지른 실수를 다시 연결하고 직면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그가 정신을 잃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족 이야기를 다시 쓰고 사랑이 편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가 공감과 존중이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에서 프란시스코는 공감의 중요성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와의 의견 차이를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자신의 불안감과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그는 원한을 품기보다는 손을 내밀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예정된 회의에서 프란시스코는 연령이나 재정적 성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듣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는 짧은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면 갈등을 건설적인 대화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감을 발견하는 것이 가족에게 남은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코가 조직한 회의는 도시의 그림 같은 카페에서 열렸는데 그 카페에는 더 좋았던 시절의 추억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가 자신의 꿈과 살아온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곧 바뀌기 시작했다. 프란시스코는 함께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가난한 젊은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손자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삶을 변화시키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밝은 미래에 대한 이 아이디어는 그의 손주뿐만 아니라 리카어도와 루이서도 매료시켰습니다. 그들이 긍정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은 마음을 감동시켰고 더 큰 목적을 위해 가족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희망과 연대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수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프란시스코의 메시지는 리카르도와 루이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리카르도는 눈물을 글썽이며 늘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었던 것 같은 불안감을 고백했다. 한편 루이사는 건물 매각에 대해 논의할 때 성공과 강인함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불평을 듣고 프란시스코는 평생 동안 자신이 겪었던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이 때문에 그를 불사신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풀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그들의 존경을 원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용서와 이해는 가족의 사랑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만남은 포옹과 함께 존중과 사랑이 타협할 수 없는 토대가 되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며 끝났습니다. 진정한 부는 물질적인 재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꾸는 관계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에 있습니다. 사랑과 존엄성은 소유물을 초월하고 미래 세대의 성품을 형성하는 유산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제안을 남겨주세요. 존중과 사랑이 가족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와 삶에 대한 성찰을 가져올 다음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